그 얘기를 조금 하면 그때 이제 모여가지고 가만히 생각했는 게 벤처가 그리고 참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난 재벌 2세도 아닌데 사람이 새로운 시장에 나가서 성공하는 것은 난 두 가지 분야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첫 번째는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시장. 그러니까 앞으로 생길 시장, 신규 시장이죠. 그 당시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인터넷이에요. 인터넷이 막 보급되고 있으면 그 시장이 얼마나 커질지 모르는 게임, 뭐,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이제 우리 보안 쪽으로 치면은 그 안철수 교수님이 하셨던 뭐 방화벽이라든지 아니면 엔티바이러스 이쪽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향후에 커지는 시장일 거다라고 하는 신규 시장으로 갔을 때 자기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, 두 번째는 기존에 있는 시장인데 그 기존에 있는 시장이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재편되는 시장. 왜 이 두 가지를 봤냐면 출발 선상이 다르잖아요. 나는 이제 시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단지 한 개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기술이라는 건 뭐 엔지니어 출신이니까 그거밖에 없었는데 뭐 자본력도 있고 마케팅 능력도 있고 이미 이제 브랜드 인지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모두 갖고 있는 사람하고 경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기존에 있는 시장에서는 절대 이기지 못한다. 그렇기 때문에 벤처기업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두 가지 시장으로 생각을 했고, 이 두 가지 시장에서 신규 시장으로 갔던 많은 예들이 있죠. 지금 뭐 여러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그 포탈, 그 네이버라든지 다음이 이때 아마 비슷하게 시작을 했어요. 그 네이버의 이혜진 사장은 그 연구실 1년 선배였는데 그 선배도 사실 학교 다닐 때 전혀 사업한다고 움직이지 않았던 선배인데 어느 날 보니까 네이버를 만들었더라고요. 그 아니면 이제 제 바로 가장 친하면서 같은 연구실에서 공부하고 있었던 그 넥슨의 김정주 사장 같은 경우도 그 친구는 이제 박사학위가 필요 없다 그러고 그냥 박사 2년차 때 그냥 바로 이제 넥슨을 창업해서 지금 뭐 아주 큰 회사가 됐죠. 그런 친구들이 그 당시에 시작할 때 넥슨이라는 회사 시작할 때 이 게임이라는 것은 누구도 그들도 보지 않는 시장이었어요. 이게 어떻게 커질 건지.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신규 시장을 보고 접근을 했던 거죠. 근데 나는 사실 조금 다른 부분을 봤어요. 왜냐하면 사실 자신이 없었어요. 이게 신규 시장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정말 그 신이 아닌 이상 이게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적다. 이거는 신에서 내려줘야 되는 것도 좀 있구나. 운칠 기삼이 아니라 운칠 복삼이다. 이건 복이 3이고 운이 7이다. 뭐 이런 얘기까지는 하는데 그 트렌드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예측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.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는 것이 사실 조금 확률이 낮지 않느냐.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재편되는 시장으로 아이템을 찾자라고 이제 의견을 모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. 그럼 재편되는 시장, 결국에는 기회라는 것은 변화에서 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모든 기회는 변화에서 오는 건데, 그럼 그 변화의 가장 큰 중심이 그 당시에 뭐냐면 모든 분야에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는 그 어떤 파라다임의 시프트가 있었죠.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저기 인텔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퍼스널 컴퓨터를 만들 때 그 전에 IBM이 만들었던 것은 뭐 잘 알잖아요. 뭐 수십억, 수백억의 엄청나게 큰 규모의 컴퓨터를 만들던 것을 어느 누가 데스크 이 위에 컴퓨터를 올리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 변화의 기회에 잡아서 성공을 했던 거고, 그리고 인터넷이라든지 지금 얘기하는 이제 모바일, 스마트폰 이런 부분은 그런 변화에서 얼마나 빨리 접근하느냐에 잡혀 있었는데, 이 재편 시장에서의 변화는 그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는 모든 분야가 바뀌고 있었는데,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 처음에 얘기했던 히든 챔피언, 즉 대기업이 잘하고 있는 분야를 내가 굳이 할 필요 없다. 내가 굳이 그 부분을 할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세계적인 그 기업으로 가겠다. 그러면은 대기업이 하지 않는 분야 중에 어떤 게 있나 쭉 보다가 그 중에 하나 찾았던 것이 이 보안 시장이었던 거죠. 이 보안 시장은 CCTV 카메라는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그 당시에 1등은 누구냐? 당연히 일본이었어요. 일본이 항상 최첨단 제품을, 아날로그 제품을 만들고
굉장히 비싸게 팔고 이익 다 챙기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국에서 이제 뒤에 쫓아가다가 대만이나 중국이 오면 터미네이터로 끝내버리는 그런 구조가 당연히 있는데 90년대 후반에 이 보안시장도 디지털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제품에 대한 요구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요때 우리가 들어가면 되겠다.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. 그걸 하는데 사실 잘 모르잖아요. 뭐 우리가 정말 만들 수 있을까? 정말 제대로 이 시장에 먹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? 이걸 가지고 시제품을 만들어 봤어요. 창업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이제 시제품을 우리 아이디어로 하는데 이제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통신 쪽에 무슨 모듈이 필요했는데 그 모듈을 만드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옆 실험실에 후배 하나가 그쪽을 잘한다 그래서 가다가 커피 한 잔 사주고 그 모듈 만들어줘 그랬더니 한 이틀 지나서 또 만들어 왔더라고요. 근데 이제 만들어 와가지고 그 친구가 근데 이거 어디 쓰려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DVR 만들 거다 그랬더니 그래? 그거 재밌겠다. 그럼 나도 끼워줘.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우리 창업 멤버가 들어왔는 이선우 박사가 이제 아마 우리 지금 PC베이스 제품 총괄 팀장하고 있는데 그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다가 이제 내가 굉장히 욕심나는 친구가 있었어요. 뭐 아주 능력 있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를 이제 제가 상고초를 해가지고 열심히 가서 이제 꼬셨는데 그 친구는 이제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는 자기는 조인 안 하겠다라고 해서 그럼 기다릴게라고 했는데 나중에 사실 올 줄 몰랐는데 왔어요. 와가지고 그 왜 왔냐 그랬더니 내 옆에 있으면 굶어 죽진 않을 것 같다 이러면서 와서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모였던 것 같아요. 그런 과정에서 사실 비장하지는 않았어요. 굉장히 즐겁게 하자. 이게 왜 그랬냐면 초기에 시작하면서 사실 젊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좀 다른 짓을 많이 했는데, 학교 다니면서, 학부 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. 이게.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도 너무 똑똑한 애들이 너무 많고, 그래가지고, 뭘 할까 그러다가, 이 대덕연구단지, 카이스트가 이제 대전에 있잖아요. 대덕연구단지에 굉장히 많은 연구소들이 있어요. 국책연구소들이. 전자통신연구원, 표준연구원, 원자력연구원, 항공우주연구소, 굉장히 많이 있는데, 거기에 도대체 정말 뭘 개발할까 궁금해가지고, 학부 때 이제 선배한테 졸라가지고, 거기에 인턴으로 이제 방학 때 한 12주인가 있었어요. 그러면서 갔는데, 거기가 운이 돼가지고 이제 그 연구실에서 나를 잘 봐서 그 다음부터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어요. 그러니까 이 편의점 아르바이트 아니고 나로서는 이제 굉장히 재밌는 아르바이트죠. 연구소에 아르바이트 하는데 내가 왜 그 연구소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었냐라고 보면 내 전공이 전산학인데 난 하드웨어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사실 둘 다를 볼 수 있었어요. 그 당시. 근데 이게 둘 다 전문가는 아닌데 하드웨어 하는 친구 만나서는 내가 소프트웨어 얘기를 막 해요. 그러면 얘는 꿀뻑 죽어요.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하는 애한테 가가지고는 하드웨어 얘기를 막 얘기해요. 그럼 얘는 꿀뻑 죽어요. 그러니까 어떤 하드웨어 하는 사람은 여기에 완전히 치중해 있고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은 완전히 이쪽에 치중해 있다 보니까 이 사이에 있는 골짜기를 메울 수가 없는 거예요. 근데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이제 그쪽 연구소에서 들어가서 또 보면 기억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쓰고 있는 CDMA 휴대폰 제일 먼저 나왔던 이따만한 이 람보 휴대폰 굉장히 큰 거 이 벽돌 같이 생긴 거 그거 제일 처음에 개발할 때 전자통신연구소에서 했는데 그때 이제 퀄컴이라는 회사가 MSN 1000인가라는 칩을 한국에 이제 가져와서 정보통신부에서는 우리나라는 CDMA로 간다. 라고 이제 방향을 잡고 개발하고 막 있을 때요. 근데 그 칩이 들어왔는데 그 칩을 테스트하는 이뮬레이터,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짜서 넣어서 그걸 테스트해보는 이뮬레이터를 요만한 보드 하나 만드는 거 있어요. 그러니까 칩을 올려놓고 거기에 주변에 이제 이뮬레이션 할 수 있는 하나 짜주고, 그 다음 소프트웨어 어셈블 랭귀지를 좀 이렇게 연결해주고, 요거 사실 딱 한 3개월 짜줬는데, 그때 받은 돈이 3,000만 원이었어요.
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한 1억쯤 되는 거죠. 그러다 20년 전에, 15년, 16년, 20년 전에 3천만 원 받았어요.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사실, 이게 먹고 사는 게 쉽구나.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. 그런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,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실력도 쌓고, 그 다음에 생각은 뭐냐면, 내가 굶어 죽진 않겠구나. 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이 일을 하는데, 창업을 하는데,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,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, 내가 뭐 열심히 해서 한 10년 저기까지 갔다가 실패해서 돌아와도 난 요 자리야.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절대 누구한테 그러니까 투자를 받지 않았어요. 심지어는 뭐 우리 부모님, 뭐 돈도 별로 없었지만 부모님이나 어떤 누구한테도 창업하겠다고 돈을 빌리지도 않았고, 그 다음에 또 이제 벤처 캐피탈에서 막 쫓아올 때도 단 한 푼의 투자를 받지 않자. 왜냐하면 그 받는 것 자체가 내가 부담이 된다. 그런 생각으로 이제 그냥 해보자 라는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던 거죠. 그래서 그 과정에서 96년도에 이제 그런 걸 쭉 준비해 봤더니 이게 되겠다. 근데 아직도 잘 몰라서 그 다음에 했던 게 96년도 9월 달에 미국에서 이제 ISC라는 그 전시회가 열렸어요. 뭐 인터내셔널 시큐리티 컨퍼런스인가 뭐 그럴 거예요. 그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우리 쪽 보안 쪽의 전시회인데 한 번은 가봐야겠다. 생각이 돼서 이제 학생이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 교수님한테 이제 얘기를 해서 내가 학회 논문 발표하러 한 번 안 갈 테니까 거기 미국 가는 비행기 티켓 좀 대달라고 그래서 근데 교수님이 이제 그걸 대줬어요. 그래서 혼자 이제 가방 메고 미국을 날아간 거죠. 뉴욕에 있는 제빗 컨벤션 센터라고 있어요. 이게 아마 코엑스보다 한 3배 정도 더 클 거예요. 거기에 이제 전시회가 열렸는데 그 전시회가 워낙 큰 전시장이다 보니까 그 전시장하고 같이 그러니까 ISC하고 같이 뭐가 열렸냐면 그 자바 쇼가 열렸어요. 그 당시에 자바가 막 이제 시작하던 나는 전자라는 전공이기 때문에 그 자바라는 것에 더 원래 전공이 그런데 그 자바라는 것에 딱 전시장에 딱 들어간 순간 사실 주눅이 들었어요. 주눅이 들면서 감탄을 했어요. 야, 저거 만들려고 그러면 내가 내 혼자가 아니라 한 200명의 내 같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뭐 한 1년, 2년의 기간을 갖고 많은 R&D 비용을 갖고 움직여야 되는구나. IBM이 들고 나오고, 애플이 들고 나오고, 시스코가 들고 나오고, 삼성이 들고 나오고, 그럼 이쪽에서의 경쟁은 결국에는 대기업에서 하는 거다. 이런 생각이 들었고, 그 옆에 열리는 ISCO의 이제 보안장비 시장으로 딱 갔더니, 보안장비 시장은 사실 2등 시장이에요. 2등 시장. 그러니까, 최첨단 엔지니어가 그쪽에서 연구한 적이 없어요. 이제까지는. 그러니까 아날로그 장비를 할 때. 물론 일본에서는 그 광학 기술에 대해서 그 어떤 장인 정신을 가진 많은 고급 엔지니어들이 하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하이엔드의 디지털 엔지니어들이 이 시장을 바라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실 학생 출신인데도 거기서 봤던 많은 제품들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저거는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더 좋은 거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?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중에 기억나는 게 인텔릭스라는 회사가 하나 있었는데 미국 회사입니다. 그 회사가 이제 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는데 그 디지털에 해당하는 자기네들 좀 기술 자랑하는 어떤 얼굴 마담을 하는 그런 프로토타입을 내놓으면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. 아, 이거는 6개월 동안 제품 컨셉만 잡는데 PhD 몇 명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했고 그러면서 쫙 얘기하는데 듣고 보니까 별게 없어요. 그러니까 야, 이게 그때 이제 생각했는 게 내가 갖고 있는 게 여기 이제 약자의 전략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갖고 있는 게 리소스가 그 당시에는 거의 없다는 거죠. 그러니까 굉장히 나는 약자의 위치에 있었는데 그 약자로서 갖고 있던 기술이라는 거는 딱 하나, 기술이라는 건데 그럼 기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 약자의 전략에는 결국에 뭐 고슴도치 전략하고 뭐 비슷한 겁니다. 고슴도치하고 여우하고 싸우면 여우는 굉장히 똑똑하고 재주도 잘 넘고
그 머리도 좋고 할 줄 아는 게 되게 많은데 고슴도치는 할 줄 아는 게 털 세우는 밖에 없어요. 근데 둘이 싸우면 고슴도치 이겨요. 털만 세우면 되니까. 그러니까 약자의 법칙은 그거예요. 그러니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돼요. 다른 경쟁, 일반적인 경쟁에 가가지고는 자기가 뭔 재주로 뭐 여우처럼 띰뛰기를 할 거며 머리를 써가지고 뭐 저기 그 길을 찾아낼 거며 이건 택도 없는 얘기거든요. 그러니까 약자의 법칙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우리는 약자였고 거기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최대할 수 있는 게 뭐냐? 거기에서는 2등 시장에 1등 기술을 갖고 가서 1등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이제 몇 가지가 다 맞아떨어지는 거죠. 그러니까 재편되는 시장이었고 신기술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신기술이 들어오는 시장이다 보니까 출발선상이 모두 다 똑같고 거기다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유리한 점이 있는 게 일본이 왜 저렇게 힘들어졌냐면 과거의 영광 때문에 힘들어진 거예요. 얘네들은 아날로그라는 것에서 너무 잘나기 때문에 이 아날로그에 대해서 계속 지키고 있으면 세계는 계속 자기의 것이다 라고 이 생각, 과거의 성공이 발목을 잡는 거죠. 근데 우리는 가진 게 없으니까 처음부터 디지털로 가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빨리 뛰어가는 거죠. 그 다음 무겁지가 않죠. 그래서 이제 이 제품에 대해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97년 9월에 이제 공식적으로 법인 등록을 했습니다.